시간은 법인세법 시작하겠습니다. 법인세법 중에서 세액의 계산 중에서 소득금액 계산 특례 쪽 파트 보겠습니다. 이 파트는 주로 이제 세율 쪽하고 이제 가세 특례 부분, 세액공제, 주로 이제 세액공제하고 감면 및 세액공제 계산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출제 경향은 주로 이제 계산 문제보다는 이론형, 기술하는 서술형 문제에 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2년마다 한 번 정도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년, 그 다음에 이제 단독적으로 나오는 거는 보통 2년마다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각 지문별로는 이 관련된 조문들이 매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세율은 우리 법인세법 가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고, 실제로 우리 이제 법인은 이제 법인세 내겠죠. 개인은 이제 소득세 이렇게 되는데, 토지도 이제 법인도 토지를 갖고 있고 개인들도 이제 우리 법인 아닌 쪽도 이제 당연히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갖고 인해서 양도 차익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똑같은 누진세율이지만 법인세가 이제 세율이 좀 낮습니다. 소득세보다. 그래서 토지를 팔 때도 일반적으로 이제 소득세의 세율을 넣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이제 법인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사야 될 것도 약간 법인에 위장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세 형평에 문제가 있어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이런 불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되는 금액을 법인세 쪽에서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등 일부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추가적으로 10%, 20%, 30% 또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조문이 55조의 2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실무에서는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우리 수험생 목적으로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개념적만 알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57조는 이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이제 자주 요 파트 중에서 외국납부 세액공제하고 감면 및 세액공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은 재손실 58조의 3이 중요한데, 외국납부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인세가 기본적으로 법인세가 이제 내국법인하고 외국법인을 나뉘는데, 내국법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인세 가세되는 소득이 국내외 모든 소득이에요.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입니다. 모든 소득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소득, 국외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법인, 우리나라 정부도 가세를 하고 그 나라의 정부도 이제 가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가세 문제가 생깁니다. 이중가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든 겁니다. 내란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이제 가세를 내고 한국에서도 가세를 하기 때문에 일단 미국에서 가세해서 납부한 세액을 우리나라에서 산출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외국납부 세액 공제인 거고, 그럼 외국납부 세액이 공제될 때 그럼 어떤 거를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으로 볼 거냐 할 때 당연히 이제 외국에 납부한 금액, 직접 납부한 금액 세액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납부하지 않았지만 납부해야 되는데 면제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납부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 거를 이제 간주라고 부르고 있고, 세 번째는 우리 배당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해외 자회사 통해서 배당받은 것도 있는데, 배당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법인세 낸 다음에 배당받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이중과세입니다. 그래서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외국납부세액 공제합니다. 그런 거는 간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외국납부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건 크게 이제 직접 납부한 거 있고, 그다음에 면제받은 감면받은 것들, 간접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면 지금 제가 간단히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산출세에서 차감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얘를 비용 성격으로 봐서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송금과 세액 공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외국 법인도 우리가 이제 하나의 미국의 법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국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 있으면 이 국가별로
이런 거를 관리해서 세액을 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정도 내용이 외국납부세액 공제 이제 기본 틀이고, 다음 그 챕터에서는 실제 조문을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항소는 이제 간접투자회사 등 펀드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약간 수업무 쪽으로는 약간 나오지 않고 실무적으로는 이런 쪽 회사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좀 많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실무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판례에서도 이제 그 법적으로 분쟁되는 경우가 이쪽 52조에 이쪽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성으로 이제 나중에 좀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 공개도 이제 최근에 이제 재해손실이 이제 빈번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수험서에서도 이제 좀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 공개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인한 경쟁에 따른 세액 공개, 뭐 이렇게 말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분식회계 등 분식회계이기 때문에 뭡니까? 분식회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익을 늘리는 게 분식회계잖아요. 손실을 줄이기보다 이익을 늘리는 걸 많이 하는데 이익을 회계에서 이익을 늘리니까 일반적으로 세무이익도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인세를 더 많이 내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분식회계가 드러났어요. 드러나면서 이제 감소되겠죠. 회계이익 다 조정하고 그러면 다시 세무조정 다시 할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법인세 우리가 분식한 회사들은 법인세 가다 납부했겠죠. 그러면 다시 돌려달라고 경쟁 청구 같은 걸 합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과거에는 법이 좀 약간 미비해서 경쟁 청구에서 이제 바로 우리가 환급을 해줬어야 했는데 약간 이게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습니까? 쟤네들 뭐 잘못한 사람을 쳤는데 환급해주니까 좀 이상해서 환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향후에 이익이 나면 그 공제해주는 걸로 이어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추세가 바뀌고 있고, 기본적인 국세청의 취지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웬만하면 분식회계로 인해서 이런 경쟁 들어올 때 법인세 줄여드는 부분 웬만하면 안 주겠다. 되도록이면 주는 거를 점점 2월 시켜서 소멸시키겠다. 이게 좀 기본 취지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면비 세액 공제 계산은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를 할지에 대해서 이제 법 조문에서 이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나오는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시험 가면 이제 기술 지문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이고, 디테일하게 그냥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세율 부분입니다. 세율 부분 이제 우리 지금 법인세는 크게 이제 구간을 2억 원 이하, 그 다음에 200원 이하, 3천억 이하, 3천원 초과 부분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2억 원 이하에는 이제 10%, 그 다음에 200억 이하에서는 20%, 3천억 이하에서는 22%, 3천억 원 초과에서는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법인세를 보시면 실제 뭐 단기수익, 회계적으로 단기수익이 많이 있더라도 법인세로 세무조정 뭐 하다 보면 3천억 초과하는 회사들은 크게 많지 않아요. 크게 많지 않아서 보통 22%, 20% 요게 대부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이제 논소세는 이제 특별소득세 같은 게 붙어서 여기다 이제 24.2%, 22% 이런 식으로, 이거는 27.5%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유효법인세율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대부분이 여기 이제 많이 거쳤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3천억 초과는 진짜 그 대기업들 이익 많이 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우리가 최고가 25%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득세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토지 같은 우리 부동산 쪽 양도차익 같은 것도 법인한테는 많은 혜택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예외상으로 이제 그 1년에 예외상으로 그럼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외국법인은 어떻게 하냐를 이제 기준을 한 겁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 각 선원도에 대한 법인세는 계산하는데 이제 12 사업연도 가세표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 월수로 나눈 금액이 12를 곱하여 환출한 금액을 사업연도 가세표준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7개월의 소득을 월별 소득 금액에다가 12를 곱한 겁니다. 12개월의 가세표준을 우리가 환산한 다음에 세율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세표준 금액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1년으로 환산해서 1년 동안 얘가 사업했으면 가세표준 얼마인가를 기준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개월 미만의 일수는 당연히 1개월, 2개월로 하는 겁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이 정도 나올 리는 없는데 그 2차 같은 시험에서 간혹 가다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 실수로 유도하는 문제로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토지동 양도소득에 대한 가세 특례는 제가 아까 전 초반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법인세하고 소득세, 그 양도소득세 쪽, 소득세, 양도소득세 쪽하고 세율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법인세는 최대가 이제 그 25%인데 우리가 소득세도 뭐 40% 넘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15% 차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법인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토지들도 사가지고 이득을 많이 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개인이 굳이 이제 법인을 만들 필요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인 만들어서 취득하고 뭐 그러면은 그 가세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10%, 20%, 30%를 더 납부하는 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30% 납부하면은 근데 실제로 그래봤자 우리 아까 보시면 이제 대부분 회사들이 여기 20%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에 20%에 40% 이런 식으로 이제 소득세하고 비슷비슷하게 맞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이제 첫 번째는 다음 과목에 하나의 부동산을 12년 12월 30일 양도한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때 과거죠. 이제 지난거 경과 규정이고 10%고 그다음에 이제 20% 그다음은 10% 미등기 같은 거는 40% 미등기는 우리가 이제 제재를 많이 하니까 40%까지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10%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 개념은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이제 사업용 토지 아닌 것들 보시면 이제 주거용 건물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하고 관련된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세율을 좀 높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쪽 그 조문은 우리가 이제 소득세나 양도세, 주택보험 관련된 토지 관련된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법률이 바뀌면 이쪽 관련된 조문도 조금씩 바뀝니다. 시행령도 이쪽 관련된 시행령도 좀 많이 있어요. 왜냐면 토지가 뭐냐, 그 다음에 제외될 게 많아서 종목별로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 관련 이런 쪽 업무를 하실 거라면 이쪽은 이제 상당히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율을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데 안 내고 되면 나중에 이제 발생한 청한테 이제 추가 가산세도 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보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또 이렇게 주택 관련된 그 부동산 관련된 그 시행령하고 또 법이 많이 바뀌어서 이쪽 관련된 시행령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무 하실 때는 상당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외국납부세액 공제해 보겠습니다. 외국납부세액은 이제 가세표준에 이제 국외 원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국외 원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내국법인인 거고, 그 원천 소득에 대해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이제 납부액을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판식에 따른 금액에 의해서 외국법인세에 해당해서 한출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 보겠습니다.
외국 납부세 자세히 보기 전에 앞에 보시면 이제 대통령으로 정하는 외국 법인세, 그래서 이제 외국 법인세액인데 제가 아까 말했던 뭐 직접, 간주, 간접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이 실제 법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법조문에는 이제 외국 정부에 납부하거나 납부할 외국 법인 세액이 해당 사업연도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 개시부터 10년 이내. 이거는 이제 공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5년이었는데 과거 몇 년 전이죠. 5년이었는데 이제 10년으로 좀 이런 것 좀 늘려주는 게 좋은 거니까. 사업연도 개시부터 10년 이내 에 끝나는 사업연도 또 이월된 사업연도에서 공제한도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10년을 해준다. 이것도 이제 시험 이게 바뀌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시험. 몇 년 전에는 10년이 아니었습니다. 바뀌어서 수험생 처음 배우는 중에서는 이런 걸 놓칠 수가 있는데 수험에서 나오는 것들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바뀐 건지 안 바뀌는지 잘 모르는데 그 이제 법조문 있는 거 찾아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기존 변경 내용.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숫자들도 지금 바뀐 거 과거는 뭐 10년 아닌데 10년 바뀌어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과거도 뭐 10년 지금도 10년 이런 거는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10년 이런 거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외국 정부에 납부할 건 납부세 이 부분은 이제 직접 납부 직접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직접. 두 번째는 내국법이 조세조약에 인해서 우리가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받은 세당 세액은 이게 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면받은 것들을 우리가 간주 납부했다고 간주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간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납부한 것도 있고 간주 납부세액도 감면세액도 간주 우리가 돈을 냈다고 보는 겁니다. 외국에 납부했다고. 그 다음에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 배당이나 잉여분배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그 외국 자회사 소득에 대해서 부과된 외국 법인세 대충 수입 배당 뭐 이렇게 많이 썼는데 하여튼 그 중요한 거는 배당으로 인해서 받는 것들 배당으로 인해서 받는 것들에서 포함된 외국 납부세액이 따로 있어요. 이건 따로 별도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납부나 간주는 이미 금액이 이제 정해져 있고 얘는 우리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간접이라고 부릅니다. 간접. 외국 자회사를 통해서 우리 한 거고 하기 때문에 그 간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외국 자회사란 그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또는 출자 총액의 25%. 그러니까 25%. 그러니까 당연히 그 우리가 의결권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그 지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25% 기본적으로 25%라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그 공개할 수 있는 외국 납부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납부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감면받은 게 있고, 그다음에 자회사로부터 배당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납부세 같은 경우는 가끔 계산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 이제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 법인세법에서는 일단 가세표준 요거 하기 전에 항목들 어떤 게 수익이고 어떤 게 송금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제 다 숙지하였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오늘 하는 세월과 세액공제 부분은 기본 개념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계산 풀이 등은 앞에 있던 입금과 송금이 더 중요하다. 그걸 내가 자신 있는 상태에서 이쪽 계산 문제를 접근하시라. 이렇게 이제 추천드립니다. 간접 투자회사 같은 것도 이제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제 이제 세율 같은 게 좀 달라서 그런 건데, 간접 투자 회사들은 우리가 펀딩, 보면 이제 투자회사, 투자 목적회사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외국 납부세 공제비 환급을 따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험생 모집에서 일반적으로 했던 것이 57조가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험 목적의 문제들은 다 일반적인 내용이 나오지 이제 특수한 분야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실무 가서 하면 되기 때문에 또 57조 이는 이제 수험 목적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패스하셔도 됩니다. 재해손실 한번 보겠습니다.
재해손실은 이제 시험 문제도 이제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손실은 보시면 이제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인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산 총액.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어떤 게 자산 총액이냐, 이게 기준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자산 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상실한 거죠.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부에 공제를 인정하는 경우는 우리가 세액공제 해주겠다. 그래서 20% 이상을 구하는 이거 어떻게 얘를 산출하냐. 이런 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손실 세액공제는 계산하는 문제는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접근해서도 크게 좀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공제하는 대상은 당연히 재해 발생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 미납된 게 중요하겠죠. 현재 미납된 거. 그다음에 재해 발생에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렇게 되어 있고. 대통령 정하는 자산 총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자산 총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해로 인해서 천재지변 손실된 토지 같은 거는 손실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일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용에 관련된 자산 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인한 경쟁에 따른 세액 공제. 우리가 법 전문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뭐 이런 거지 실제로 이제 분식회라고 보면 됩니다. 분식회. 분식회가 드러난 거예요. 분식회가 드러나서 분식회가 드러나기 때문에 회사가 이제 기존에 가다하게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으려고 경쟁 청구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하면 안 해준다. 이게 기본 취지예요. 잘못한 거는 이제 법이 잘못해놓고 나중에 환급해놓은 국가한테 그러니까 웬만하면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바로 이제 환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왜냐면 과거에는 일반적인 경쟁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환급을 해줘야 되는데 따로 예외를 뺀 겁니다. 그래서 공제하는데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가다 납부한 세액의 20 한도가 있죠. 모두 해주는 것도 아니고 가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고 공제에 남아있는 가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3분의 1을 공제한다. 그러니까 뭐 주는 거는 바로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감면비 세액 계산의 공제 보겠습니다. 그래 이제 감면비 세액 공제는 우리가 이제 생출 세액이 나면 요거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감면에 대한 규정과 세액에 대한 규정이 동시에 그러니까 감면하고 세액 공제가